자, 지질구조. 그러니까 이제 퇴적구조하고 지질구조는 조금 다른 거지. 퇴적구조는 지층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구조라고 한다면, 지질구조는 그 지층 자체의 어떤 그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거기 보면 지층이나 암석이 지각 변동을 받아서 변형된 상태. 이제 자, 지질구조는 지층이나 그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어떤 변형되어 있는 상태, 된 상태를 지질구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지? 그래서 뭐 이제 습곡, 뭐 단층, 부정압, 뭐 등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야? 습곡이라는 게 나오죠. 그지? 습곡. 자, 우리가 지층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그지? 층층이. 자, 참고로 이렇게 지층이 있으면 이 지층과 지층 사이에 낮춘 줄무늬 뭐라 하지? 층리라고 하죠. 이거 층리, 그지? 층. 근데 얘 왜 하냐면은, 뭐 니네가 변성함을 배우진 않지만, 변성함이라는 암석 안에 줄무늬가 나타나거든? 그거는 염리라고 표현해요, 염리.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요거랑 요거 이렇게 헷갈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층과 지층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는 줄무늬처럼 보이는 건 층리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은 습곡이 뭐냐? 이 지층이 휘어진 거야. 얘 분명히 암석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이란 힘을 받는 거야, 횡압력. 그지? 횡압력. 횡압력을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받다 보면 이게 암석이긴 하지만 얘가 조금씩 점점점 휘어지는 거야. 휘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진 구조를 습곡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럼 그때 이제 이렇게 휘어졌을 때 여기가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지? 내려간 부분이 있는 거잖아. 자, 올라간 부분과 내려간 부분의 명칭이 나와 있죠, 그지? 올라간 부분, 야, 지금은 선생님 많이 들어갔다만, 그지? 이렇게 배가 나왔어, 그지? 올라간 부분 뭐라고 한다? 배사라고 하고요. 맞지? 그 다음에 내려간 부분은 뭐라고 한다? 향사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여기 평평한 지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지면에 대해서 배사와 이렇게 수직인 축, 요거 배사축. 향사를 이렇게 이제 지면에 수직인 선을 하나 그으면 요게 향사축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입체 구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배사축, 향사축이 이렇게 있겠지. 맞아? 그 참고로 니네 석유는 혹시 몰라 얘기한다면 이렇게 습곡에서 석유가 발견이 되거든? 배사하고 향사 중에 어디서 발견될까? 얼핏 보면 얘가 오목하게 들으니까 여기서 석유가 고여가지고 발견될 것 같잖아. 배사에서 발견됩니다. 석유는 배사에서 발견됩니다. 알겠니? 그것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석유는 배사에서 발견된다는 거. 왜냐면 그림만 보면 향사에서 발견될 것 같지? 오목하게. 물론 여기가 비어있진 않지. 여기 비어있진 않고 이렇게 뭐 위에 다 암석들이 채워져 있는 거긴 한데, 오목하니까 왠지 여기서 석유가 발견될 것 같잖아. 근데 배사에서 발견돼. 그리고 석유랑 천연가스는 항상 같이 발견돼. 그러니까 그 배사 위에 약간 빈 공간이 있거든. 그럼 거기에 석유가 고여있으면 그 나머지 빈 공간은 천연가스가 채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석유랑 천연가스는 항상 같이 발견된다라는 거. 그래서 천연가스가 발견되면 사실 석유가 있을 확률이 높은 거긴 한데, 뭐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아직 석유가 발견된 적은 없고, 천연가스는 발견된 적이 좀 있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배사, 향사, 배사축, 향사축. 그럼 이제 습곡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정습곡이라는 게 있죠. 정습곡. 정습곡은 그건 뭘까? 지금 요 그림이 정습곡이야. 그러니까 배사축하고 향사축이 나란하게 돼 있으면 요게 정습곡이야. 배사축하고 향사축이 이게 나란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지면에 대해서 얘네가 수직이야, 수직 이렇게. 그러니까 배사축이나 또는 향사축이 어차피 얘하고 얘는 늘 나란하니까 얘하고 얘가 지면에 대해서 약간 수직, 지표면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으면 이게 정습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정습곡. 그 다음에
경사습곡이라는 게 있죠. 경사습곡. 그러니까 경사습곡은 정습곡에 비해서 얘가 횡압력을 더 받은 거야. 더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지면이라고 하면은, 평평한 지면이라고 하면 여기가 배사축, 여기가 향사축이 되거든. 그래서 배사축하고 향사축이 지면에 대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얘랑 얘랑은 평행이에요. 이제 요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경사습곡이라고 한다 이거지. 이제 경사습곡. 근데 이게 더 심해져. 더 심해져서 아예 습곡이 마치 가로로 누워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거를 횡화습곡이라고 표현하죠. 횡화습곡. 횡화. 가로 행자에 누울 와자란 말이야. 습곡. 그러니까 습곡이 아예 이런 식으로 누워버린 거야.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누워버린 거야. 누워버린 거. 그러니까 배사축하고 향사축이 아예 지면하고 나란한 거지. 그러면 특히 이게 이제 횡화습곡인데, 횡화습곡에서는 뭐가 나타날 수 있을까? 자,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봐봐. 뒤에 가서 지층에 이제 그 쌓인 순서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아래쪽에서 쌓인 지층이 더 먼저 쌓인 거거든? 그러면 1번, 2번, 3번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도 여기 1번, 2번, 3번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얘가 서 있다고 치면 여기가 1번, 2번, 3번인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요게 3번 지층인 거잖아. 요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요거 3번 지층일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요거가 요렇게 이어질 때 여기 2번 지층일 거 아니야. 그럼 봐라. 여기서 2, 3 여기 보면 되겠네. 3, 2, 1 요렇게 되지. 맞지? 3위 1순위.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부터 1, 2, 3이 아니라 3위. 그러니까 지층이 역전된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횡화습곡에서는 지층의 역전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그치?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 부분은 지금 지층이 역전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3번 지층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치? 3, 2, 1 순으로 나타나게 되잖아. 맞지?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은 지층이 역전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횡화습곡에서는 이렇게 지층의 역전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어쨌든 이렇게 지층이 휘어진 게 습곡이야. 근데 이게 암석이기 때문에 횡압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횡압력 순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결국 이게 어떻게 되겠어? 끊어져, 암석이. 그지? 그럼 그 암석이 끊어지는 걸 우리가 단층이라고 하고, 단층이 만들어질 때 그 엄청난 충격이 생길 거 아니야. 그게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게 지진인 거지. 그래서 보통 단층 작용이 일어난다 할 때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두 번째 이제 단층이죠. 단층. 자, 단층. 말 그대로 지층이 끊어졌다 이거야. 그지? 지층이 끊어졌다. 습곡이 심해지면 뭐 단층이 생기기도 하고, 애초에 횡압력 받아서 습곡 생기기도 전에 끊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꼭 습곡을 거쳐서 단층이 되는 게 아니라 끊어지지는 않고 횡압력 계속 받다 보면 그냥 휘어지기만 하면 그건 습곡이 되는 거고, 횡압력이나 혹은 뭐 어떤 다른 힘을 받아서 휘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냥 끊어져 버리면 그건 단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층이 끊어진 거야, 단층. 자, 얘도 세 가지가 있죠. 정단층, 역단층, 뭐 중앙이동 단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층이 이렇게 있어. 뭐 지층이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럼 그때 이렇게 끊어진 면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끊어졌어. 그럼 여기가 뭐야? 위야. 윗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반이라고 불러. 상반. 그럼 자, 요렇게 끊어졌을 때는 여기가 위야. 여기가 상반이 되는 거야. 그럼 반대편은 하반이다 이렇게 얘기해. 하반. 그 다음에 여기가 요 면이 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단층면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제 단층을 구분할 때 이 상반과 하반이 얘네들이 움직임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정단층이라는 게 정단층. 자, 일단 정단층은 뭐냐? 암석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이란 힘에 의해서 지층이 끊어지면 그걸 정단층이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으로 이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툭 이렇게 끊어졌어. 끊어졌는데도 계속 잡아당긴 힘이 작용하면 지금 여기서는 얘가 상반일 거 아니에요. 자, 요거 이제 같은 층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끊어졌으니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그 끊어진 단층 면을 따라서 요 상반이 내려가게 돼. 그 결과 요런 모습을 보이거든? 상반이 내려가서 이런 식이 돼, 이런 식이. 이렇게. 잡아당긴 힘에 의해서. 이게 정단층이에요. 상반이 어떻게 된다고? 내려간다. 상반이. 그럼 반대로 끊어졌을 때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이렇게 지층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끊어진 거야. 그럼 여기가 상반이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계속 당겨.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끊어졌으면 경사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당기면 그 경사면 따라 얘가 내려가겠지. 상반이 무조건 내려가게 된다고. 이게 정단층이야. 알겠어? 그럼 이런 정단층이라는 지질 구조는 장력이라는 힘이 나타나는 곳을 주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판의 경계랑 연결 지으면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였지? 발산형 경계지. 그래서 해령이라든가 열곡대와 같은 발산형 경계에서 이 정단층이라는 지질 구조가 잘 나타나겠지. 알겠니? 발산형 경계에서. 그러니까 항상 니네 모의고사 문제는 딱 요 부분에 있는 것만 갖고 내지 않잖아.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건 연결 지어서 내니까. 그래서 정단층은 발산형 경계에서 잘 나타나는 지질 구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단층이 있어, 그러면. 역단층은 반대로 이제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횡압력. 횡압력. 그럼 얘도 이제 우리가 이 정단층을 통해 추론할 수 있잖아.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이니까 판의 경계로 따지면 수렴형 경계. 그래서 섭입형 경계 내지는 충돌형 경계라고 하는 수렴형 경계에서 역단층이 잘 나타나겠구나. 그지? 히말라야 산맥 가면 역단층 볼 수 있겠구나. 그지?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 가서 내가 지질 조사를 가면 역단층 잘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그럼 자, 얘도 봐. 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끊어진 거야. 여기가 상반이겠지? 자, 양쪽에서 미는 거지. 양쪽에서 미니까 끊어진 이 경사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경사면을 따서 이렇게 돼.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상반이. 맞지?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끊어졌어. 이렇게 아이고, 반대로 끊어졌어. 이렇게 끊어졌어. 근데 만착을 밀어. 그럼 요렇게 끊어져. 요 경사면을 따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여기가 상반이잖아.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게 역단층이다. 그럼 위로 올라갔는지는 같은 지층,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 이렇게 가 있어. 그러면 같은 지층인데 얘가 상반 쪽에도 올라가 있잖아. 그럼 이게 역단층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상상력, 상반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역단층이다. 상상력 외우란 말이야. 그럼 정단층은 반대니까. 무식하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외워두면 나머지는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민 거라면 주양이동 단층이라는 건 이렇게 민 거야. 이렇게 앞뒤로. 지금 이 그림상에서 좌우로 밀거나 당기는 게 정단층, 역단층이라면 앞뒤로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뭐다? 주향, 이동, 단층. 뭐 횡화, 스러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주양, 이동, 단층. 그러니까 지층이 이렇게 있고, 그죠? 이런 식인 거지, 이런 식.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끊어진 거야, 단층.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밀거나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뒤로 힘이 가해진 거야. 그죠? 이게 주양이동 단층이다. 여기 이제 지층이니까 이렇게 이제 지층이 있겠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지층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네가 이렇게 앞뒤로 이동되어 있는 경우. 어디 경계겠어? 판과 판이 그냥 어긋나기만 하는
보존형 경계에서 주양 이동 관측이 잘 나타나겠지. 이제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야? 전리가 나오네. 그지? 전리. 전리. 자, 뭐 전리하면 앞에 화성암 지형에서도 얘기했었잖아. 그지? 전리가 뭐야? 마그마나 용암이 굳은 소위 말해 화성암에서 주로 나타나겠죠. 화성암이 균열이 생긴 거야. 금이 간 거야. 이제 거기 보면 마그마나 용암이 식으면서 혹은 수축할 때 혹은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융기할 때 결국 걔네들이 어떤 그 틈이나 균열이 생긴 거. 그지? 암석에 생긴 틈이나 균열. 그러니까 이게 거기 밑에 이제 원인 나와 있지만 땅 속에 있던 암석이 뭐 그 윗부분이 풍화 침식돼서 깎여 나가가지고 융기하면 압력이 줄어드니까 팽창하려고 하면서 균열이 생기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암석에서 다 나타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암석은 어떤 암석? 화성암, 화성암. 주로 이제 화성암에서 이게 많이 언급이 되죠. 주로 화성암. 그래서 두 가지 있잖아. 그지? 수평전리, 수직전리. 자, 혹은 거기 보면 주상전리라는 거 나오죠? 자, 주상전리는 다른 말로 이제 수직전리지. 그래서 이제 보통 용암이 차가운 강물이나 차가운 바닷물을 만나서 급격하게 수축을 하지.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러면서 자, 그러니까 용암이 차가운 강물이나 바닷물을 만나서 급격히 수축하는 거야. 그러면 한 점을 기준으로 다 모이려고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각형 내지는 육각형 모양의 어떤 기둥 형태로 이렇게 굳어지게 되거든. 급격히 냉각.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오각형 내지는 육각형 형태 이렇게 이제 기둥 형태로 이렇게 기둥 형태로 많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기둥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요. 왜냐면 얘네가 계속 한 점으로 이제 계속 수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지? 균일하게 수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쫙쫙 이렇게 금이 가면서 약간 오각형 내지 육각형 기둥 형태로 나타나. 그래서 수직전리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 제주도 해안가. 그 다음에 저쪽 강원도 철원 옆에 한탄강이라는 강에 가면 거기가 철원이 옛날 용암대지였다고 그랬잖아요. 용암이 흘러서 차가운 한탄강 강물 만나면서 급격히 식어가지고 실제로 한탄강에 가면 그 주상전리대가 있거든. 관광 명소야. 그 절벽들, 한탄강에 있는 절벽들 주상전리 보러 관광 가는 사람들 꽤 많거든.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하나는 판상전리라는 게 있지. 또는 수평전리라고 해요. 수평전리. 자, 그래서 얘는 용암이 식은 거니까 화성암에서도 주로 어떤 암? 화산암, 현무암, 화산암. 화산암에서 주로 이제 이 주상전리가 나타나는 거고, 자, 판상전리는 뭐냐면, 땅 속에서 이제 마그마가 뭐 이렇게 뚫고 일부 올라왔든지 아니면 마그마가 만들어졌다 그대로 식었든지 간에,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냉각돼서 만들어진 무슨 암이야? 마그마가 땅속에서 천천히 지금 심성암이잖아. 심성암이 일단 있어. 그럼 이제 땅속에 이게 심성암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니네 문제 풀 때 보면 이렇게 플러스 기호 이렇게 써져 있는 얘네들이 다 대부분 심성암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그 윗부분에 있는 지표면이 오랜 기간 동안에 풍화 침식을 받아. 깎여 나가. 조금씩. 깎여 나가면 상대적으로 얘하고 지표면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융기한다고 보면 되거든. 그렇잖아. 지표면이 그대로 있다고 치면, 깎여 나갔지만 지표면이 그대로 있다고 치면 결국 얘가 이 심성암이 융기한단 말이야. 평형을 이루어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 땅속에 있던 애는 압력을 많이 받고 있었어. 근데 얘가 올라오게 되면 압력이 적어지니까 어떻게 팽창하려고 하거든.
팽창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금이 쫙쫙 가게 된다. 근데 나중에 얘가 지표면 위로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을 올라오면 지표면 위로 노출이 됐을 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균열이 생겨져 있다. 이게 판상전리야. 그래서 얘는 화산하면서 주로 나타난다면 판상전리는 심성하면서 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때 화성함정에서 얘기했었지. 북한산, 인수봉, 그지? 도봉산, 저기 뭐야, 인왕산, 얘네들이 다 이런 화강암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거든. 거기서 판상전리가 잘 나타난다는 거지. 그지? 거기 보면은 심성하면서 주로 잘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얘네들이 융기하면서 압력이, 그러니까 얘네들 원인은 결국 뭐야? 원인 압력 감소지. 압력 감소, 그지? 얘네들이 융기하면서 압력이 줄어든 결과 자꾸 팽창하려고 하니까 이제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니네 그거잖아. 요즘 같은 날 춥잖아. 자동차 유리에다가 뜨거운 물 부으면 큰일 납니다. 얘네가 밤사이 영하 막 10몇 도니까 굉장히 수축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뜨거운 물 그냥 버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 얼었으니까 좀 따뜻하게 뜨거운 물 부어버리면 걔네가 순간적으로 확 팽창해서 유리 와자작 깨져버리는 거지. 그럼 그 유리가 깨지지 않고 금 가더라도 균열 생긴 거잖아. 그건 약간 비슷한 거야. 절대로 유리창에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유 엄마 차 아빠 차 좀 따뜻하게 해줘야지 뜨거운 물 확 부어버리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인 거지. 그치? 유리가 와장창 깨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원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전리는 뭐 우리 앞에서도 설명했던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관입과 포획,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부정합은 다음 시간에 와서 우리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뒤에